전례 없는 늦더위로 길어진 여름 탓에 기상청도 올해 단풍이 2-3일 늦다고 예보하였으며 수년간의 단풍 촬영 경험이 있는 에디터의 예상도 올해 계곡 단풍은 예년보다 더 늦게 물들고 색감도 좋지 않으며 빨리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은행나무와 갈대, 억새, 공원과 저지대 단풍들은 예외가 될 것입니다. 여행온의 2023 가을 단풍 명소 40에서 단풍 절정기 정보들을 참조하시어 멋진 장소에서 즐거운 추억들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화면 아래 표시된 영상 순서나 챕터 기능을 활용하시면 원하는 지역의 정보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며 절정기 정보와 단풍 영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인제의 내설악 수령동 계곡은 경사완만한 10km의 긴 코스에서 최고 등급의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백담사에서 수령동 대피소까지는 경사가 없는 평지 단풍 지역이며 대피소를 지나면 폭포와 계곡 구간으로 바뀝니다. 대피소 위쪽은 15일, 아래쪽은 20일 직후에 물이 들며 용대리와 백담사 간 셔틀버스를 타야만 산행이 가능합니다. 외설악 천불동은 계곡이 깊고 경사가 심하며 고도차가 커 산정상은 10월 초부터 물들지만 계곡 아래는 20일경에 물이 듭니다. 비선대에서 양포까지 3.5km가 단풍 구간이며 바위산이라 단풍 밀도는 높지 않지만 웅장한 산세의 계곡과 단풍의 조화가 빼어납니다. 절정기는 계곡 입구 비선대는 20일쯤이며 반환점인 양폭의 절정기는 15일경입니다. 남설악 오색지구 주전골은 반나절이 걸리지 않는 3.2km의 짧은 길에다 경사가 없는 인기 단풍길입니다. 계곡과 단풍의 조화에 탄성이 절로 나오고 등선대와 만경대가 합작한 거대한 동양화 화폭은 탐방객들의 시선을 압도하며 반환점인 용소폭포를 돌아와도 여유가 남습니다. 인제 내설악 12선 여탕 계곡은 4.2km의 짧은 거리와 무난한 경사도에 탐방객이 적은 계곡 단풍 코스입니다. 단풍과 화력수의 조화가 빼어나며 반나절 코스라 하산 후 동해안으로 연계 관광이 가능합니다. 10월 20일경이 절정이며 복숭아탕이 반환점입니다. 계곡이 수려한 방태산 자연휴양림은 단풍이 물드는 10월의 인기가 절정에 달합니다. 사계절 풍부한 수량은 이단 폭포와 주변 단풍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계곡 끝 단풍으로 물든 등산로는 방태산의 매력을 더해줍니다. 단풍철에는 숙박시설과 숲속 캠핑장 인기가 치솟는 방태산은 20일부터 절정기에 이릅니다. 월정사 전나무 숲길에서 시작하여 상원사까지 이어지는 편도 10km의 선제길은 경사가 없는 걷기 편한 최고 등급 숲길로 계곡을 따라 물든 단풍길로 접어들면 복잡한 세상 일들을 까마득히 있게 해줍니다. 설악산보다 빠른 15에서 17일경에 물듭니다. 위쪽 상원사와 아래쪽 월정사와도 3에서 4일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정선 민둥산 정상은 넓고 완만한 억새밭이라 오후가 되면 역광을 받아 능선 전체가 은빛 물결로 변합니다. 역광을 받아 은빛으로 변한 천상의 정원에서 즐기는 억새의 낭만은 계곡 단풍과는 차원이 다른 가을 정취를 선사합니다. 기차역과 연계되는 2.5km의 짧은 등산 코스인데다 등반 거리가 짧아서 오르기도 쉬운 편입니다. 홍천 은행나무 숲은 개인이 40여 년간 가꾸어온 사유지로 10월에만 무료 개방되는 비밀의 숲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심은 2000여 그루의 은행나무는 계속 성장 중이며 일찍 물드는 양지구역과 늦게 물드는 그늘구역으로 나뉩니다.
지리적으로 인제군에 가깝고 깊은 산속이라 20일을 넘기면 단풍은 거의 사라집니다. 자식을 위해 40대 젊은 어머니다. 계곡에서 26년간 돌탑 3,000개를 쌓고 세상을 떠난 전설 같은 실화가 담긴 강릉 노추산 모정탑길은 위대한 어머니의 힘이 느껴지는 곳으로, 계곡이 고운 단풍으로 물들면 3,000개의 돌탑이 전하는 메시지는 애잔함을 더합니다. 1.2km의 짧은 계곡길은 단풍이 빨리 물들어 10월 17일 전후의 절정기를 보입니다. 오대산 동쪽 소금강 계곡은 강릉과 가깝고 해발고도가 낮은 완만한 계곡 단풍길입니다. 반환점 구룡폭포까지 3km에 그치지 말고 소금강의 찐 매력이 펼쳐지는 만물상 부근까지 2km를 더 오르기를 추천합니다. 입구 쪽 단풍은 25일 부근에 물들지만 계곡 위쪽은 20일 이전에 물듭니다. 인공조림한 수령 40년에 70만 그루 자작나무 숲길은 설치미술작품 속을 걷는 듯합니다. 날로 상승하는 숲의 인기는 초록이 울창한 한여름을 지나 눈 덮인 겨울까지 이어지며 숲이 노랗게 물드는 가을 풍경도 꽤 인상적입니다. 주차장에서 3km를 올라가야 하며 20일 전후에서 절정기가 결정됩니다. 국민 관광지 남이섬이 물들기 시작하면 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는 줄도 길어집니다. 남이섬은 메타세코이아와 은행나무, 단풍나무, 화렵수들이 구역마다 다양하게 조성되어 섬을 울긋불긋 채색합니다. 인기에 비해 면적이 좁아 해마다 단풍철이면 섬은 과밀화를 반복하며 올해는 돌아온 유커들로 인하여 섬을 나오는 줄도 더욱 길어질 전망입니다. 원주 치악산의 단풍 스팟은 구룡사로, 산행보다 단풍 구경만원 한다면 구룡사 입구의 단풍 숲길을 추천합니다. 수령 높고 울창하며 컬러풀한 숲길은 바로 옆 200년 수령의 은행나무와 함께 치악산의 가을을 대표합니다. 치악산은 20일 부근에 물들지만 구룡사는 25일 이후부터 절정에 이릅니다. 청옥산과 두타산 사이 무릉계곡은 최근 개방한 배틀바위 코스와 계곡 스팟인 쌍폭포와 단풍이 합쳐져 무릉계곡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곳입니다. 용추폭포까지 걷기 편한 4km의 계곡길과 배틀바위 둘레길을 선택적으로 걸을 수 있으며 계곡과 산 중턱의 절정기가 다소 차이가 있어 원하는 산행 스타일에 맞추어 출발을 결정해야 합니다. 나무 나오니까 너무 멋있어. 한 번쯤 꼭 걷고 싶은 창덕궁 후원 단풍길은 까다로운 예약 문턱을 넘어서야 가능하며 인터넷 예약과 현장 판매를 겸하며 절정기에는 두 방법 모두 경쟁이 치열합니다. 후원의 중심 부용지에 서면 조선시대로 거슬러 온 듯하며 관람정에 이르면 비밀의 정원 속에 들어온 듯합니다. 후원 단풍의 아름다움은 초가을 날씨에 좌우되므로 단풍이 잘 든 해를 골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경궁과 창덕궁은 같은 구역이지만 까다로운 예약이 필요한 창덕궁 후원과 달리 창경궁은 자유 입장이라 후원 단풍의 아쉬움을 대신 달랠 수 있습니다. 창경궁 단풍의 포인트는 춘당지로 단풍 구역이 후원만큼 넓지는 않지만 연못 주변 단풍의 아름다움을 즐감하며 가을 기록을 담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풍 면적이 적은 덕수궁은 정동길의 은행나무길과 합쳐서 서울의 단풍 명소 역할을 합니다. 덕수궁 돌담길에 은행잎이 노랗게 물이 오르면 거리를 걷는 발걸음들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많아집니다. 다른 궁궐과 달리 덕수궁은 상시 야간 개방이라 궁궐 야경과 단풍의 화려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남산의 여러 개 둘레길 중 북측 순환로 단풍길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서울과학전시관에서 국립극장까지 약 3km의 길에서 수령 높고 곱게 물든 단풍 터널을 걷게 됩니다. 순환로가 그늘진 북쪽이라 남쪽 순환로보다 늦게 물들지만 단풍나무 밀도가 높고 더 곱게 물들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매립장에서 천상의 정원으로 변신한 하늘공원은 이제 억새 명소로 서울의 가을을 대표합니다. 9월 하순부터 억새꽃이 피기 시작하고 초록과 갈색이 공존하는 10월을 지나 10월 하순부터 공원은 억새꽃으로 뒤덮여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얀 억새꽃이 오후 역광을 받으면 공원은 천상의 정원으로 변합니다. 예약제로 바뀐 화담숲은 곤지암 리조트가 테마별로 설계하고 관리한 수목원으로 특히 단풍 시즌 인기가 높습니다. 작은 산 전체를 구역별로 나누어 숲을 가꾸고 있으며 나무의 수령이 매년 높아지면서 단풍도 해를 거듭할수록 아름다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유명 단풍 명소라 절정기의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수도권에서 가깝고 대중교통이 가능하며 선택 가능한 코스들이 다양합니다. 평균 해발이 500m를 넘다 보니 계곡이나 저지대 단풍에서 느끼는 화려한 색감과 특정 스팟은 부족하지만 단풍나무와 화렵수가 고루 섞여 산성 전체에서 가을의 정취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편도 7km의 문경세제길은 흠잡을 곳 없는 훌륭한 명품 단풍길로 숲길 아래와 위쪽에 고도차가 적어 단풍 드는 시기의 차이가 크지 않아 전 코스에서 고른 단풍 감상이 가능합니다. 하늘을 가린 울창한 단풍 터널 아래로 경사가 약한 넓고 편안한 인도길은 대체불가 등급이자 최적의 단풍 나들이 장소로 인정받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 단풍터널은 11월 이후에 물들어 가을을 마감하는 단풍 명소로 반드시 걸어보기를 추천합니다. 1995년 3.2km의 언덕길 양쪽으로 1200그루의 단풍을 인공 조림하여 30년 후 모두가 인정하는 국내 최고의 단풍 명소가 되었습니다. 수령이 높고 하늘을 가릴 만큼 울창하며 저지대 단풍이라 유난히 색감이 화려하지만 월요일 기념관 휴관일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아산 곡교천 2km 은행나무 가로수길은 국내 최고의 명품 은행나무길입니다. 수령 50년을 넘긴 은행나무 가로수길의 노란색 퍼포먼스는 다른 수종이 한 그루도 섞이지 않아 아름다움의 가치가 더욱 빛이 납니다. 은행잎은 기온에 따라 갑자기 물들고 순식간에 지기 때문에 절정기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낙화암의 슬픈 전설을 간직한 부소산성의 단풍은 유난히 붉고 곱습니다. 수령 높은 단풍과 소나무의 훌륭한 조화는 역사 유적지라기보다 잘 가꾼 수목원 같습니다. 산성 전체가 나무랄 데 없는 단풍존이며 역광으로 단풍잎의 입체감이 살아나는 오후에 입장하면 더욱 아름다운 색감에 다양한 색의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색 단풍들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금강하고 충남 서천 신성리 갈대밭은 눈과 귀를 동시에 즐겁게 합니다. 신성리 갈대밭은 갯벌이 아니라서 어른 키를 훌쩍 넘는 갈대밭 속 위로를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곳이라 갈대의 속삭임을 들으며 산책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갈대밭은 속삭임을 넘어 자연의 웅장한 교향곡으로 변해갑니다.
걷기 편한 단풍 숲길 속리산 세조길은 법주사에서 경사가 없는 계곡 따라 세심정까지 2.5km나 이어집니다. 거리가 짧고 잘 다듬어진 숲길과 넓은 임도를 선택적으로 나란히 걸을 수 있는 데다 키 큰 단풍과 화렵수의 조화가 훌륭하여 매년 걷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정상인 문장대에 오를 생각이 없다면 세조길은 더할 나위 없는 편안한 단풍길이 됩니다. 괴산호를 따라 걷는 한적한 산막이 옛길에 연화협 구름다리가 생기면서 산막이 옛길을 걷는 발걸음도 늘었습니다. 폭이 좁고 긴 괴산호에 단풍이 들어 잔잔한 호수가 단풍빛으로 물들면 호수길 걷는 낭만은 2배로 높아집니다. 곱게 물든 호수 옆 단풍길이 알려지면서 주차장의 빈 공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발 900m 영남알프스의 간헐제 억새평원은 인기 급상승한 가을 핫스팟으로 젊은 층의 인증샷 코스가 되었습니다. 억새가 만발하여 절정에 이르면 간헐제는 하얀 물결로 변하며 늦은 오후 역광을 받은 능선은 황금색으로 변하여 빛이 납니다. 하지만 간헐제 오르는 5km의 산길은 꽤나 지루하며 어두운 하산길도 부담스럽습니다. 고창 선운산은 사찰 단풍 중 으뜸을 자랑합니다. 경내를 흐르는 도솔천 주변으로 훌륭한 단풍 스팟을 보유하고 있어 눈이 부실 만큼의 아름다운 단풍을 자랑하며 거기에다 선운사에서 도솔암까지 이어지는 3km의 단풍 숲길은 가을 정취를 더해줍니다. 도솔암 단풍길은 완만하여 걷기 좋은 인생 단풍길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순천만 갈대밭에 갈대꽃이 만발하면 탐방객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10월 초부터 핀 갈대꽃은 중순쯤에 만개하며 드넓은 들판을 하얗게 물들입니다. 매지가워인 오후, 역광이 솜털 같은 갈대꽃 사이로 스며들면 들판은 황금 물결로 변하여 탐방객들의 눈과 귀는 물론이고 영혼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갈대밭 끝 용산 전망대에는 최고 등급의 환상적인 S자 일몰이 기다립니다. 단풍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내장산은 남부지방 단풍을 대표하는 국민단풍 명소로 발길 멈추는 곳이 곧 단풍 스팟으로 호수 위 우화정의 그림 같은 구도는 볼 때마다 가슴을 뛰게 합니다. 입구를 지나 사찰 도착 전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울창한 단풍나무 군락이 포인트이며 절정기만 맞춘다면 실패 없는 단풍 여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내장산과 가까워 당일 동시 여행이 가능한 백양산은 강원도보다 열흘 이상 늦게 물드는 남부지방 대표 단풍 명소로 사찰, 연못, 등산길 등 단풍 소재가 다양한 명소입니다. 입구서부터 시작되는 단풍 터널과 단풍색이 다양하고 선명하기로 전국 제1을 자랑하는 아기 단풍의 화려함은 쌍계로 앞 연못에서 절정을 보여줍니다. 순창 강천산은 색감이 화려한 아기 단풍으로 유명하며 입구에서 구장군 폭포까지 경사 없는 2.5km의 단풍길은 걷기에 최적입니다. 계곡길 전 구간 좌우에 화려함을 자랑하는 아기 단풍 나무가 심어져 사방이 눈길 끄는 포토존들로 가득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또 멈추게 만듭니다. 단풍 전용 코스로 조성된 산책로라 절정기에는 예상보다 많은 탐방객이 찾습니다. 초가을, 초록과 노란색이던 가로수 잎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는 10월 말부터 담양 메타세코이아 길을 걷는 연인들이 부쩍 늘어납니다.
젊은이들의 가을 핫플이 된 담양 가로수길은 수령 높은 단일 수종이 전하는 압도적 분위기와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구도를 갖추어 대체 불가한 명품 가을 명소로 사랑받습니다. 가로수가 진한 갈색으로 변하는 11월 초가 절정기입니다. 국립공원 덕유산 구천동은 남쪽 지역 중 단풍이 가장 빨라 20일 이전부터 체크가 필요합니다. 구천동은 완만하고 수량 풍부한 계곡에다 백년사까지 6km 길은 완만한 등산도와 넓은 인도가 나타나요. 두 길을 번갈아 걸을 수 있습니다. 예약만 된다면 입구 야영장에서 멋진 가을 캠핑도 가능합니다. 계곡이 긴 뱀사골은 지리산의 계곡 중 가장 단풍 영역이 넓습니다. 입구에서 반선까지는 계곡이 넓고 경사가 없는 단풍 지역이니 반선에서 간장소까지 7km 계곡길은 경사가 완만한 매우 긴 계곡이라 폭포하소, 수량 풍부한 계곡물과 조화를 이룬 울창한 단풍 터널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내륙의 단풍이 하나둘씩 지고 나면 육지 끝 강진만 갈대군락지가 소식을 전해옵니다. 강진만이 하얀 갈대꽃으로 뒤덮인 10월 말, 바람 부는 날을 골라 갈대밭을 거닐면서 갈대들의 춤사위를 곁들인 합창을 들을 수만 있다면 분명 인생 최고의 가을 산책길이 될 것입니다. 갈대꽃에 역광이 드는 오후가 되니 강진만은 더욱 화려한 가을 명소로 변합니다. 제주 중산간에는 평지 억새밭들이 많지만 나무 한 그루 없이 매끈한 새별오름의 억새는 가장 사랑받는 제주 가을 대표 스팟입니다. 새별오름의 억새가 만발하면 제주에서 가장 넓은 주차장이 가득 찰 만큼 억새의 인기는 절대적입니다. 웅장하고 완벽한 원형의 새별오름의 억새가 만발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서쪽에 새별오름이 있다면 동쪽에는 산군부리가 제주 가을을 대표합니다. 산군부리는 솟은 오름이 아닌 땅 아래로 움푹 들어간 분화구로 분화구 주변에 인공 조성한 평지 억새 군락이 장관이라 가을이 되면 넓은 주차장은 빈자리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매지가워가 시작되는 오후에 입장하면 황금빛의 억새 군락에서 인생사진을 무한대로 담을 수 있습니다.